네, 변종국 기자. 네. 경기도 하남에서요, 노부부가 30대가 휘두른 흉기에 맞았네요. 예, 어떤 일입니까? 이게 어제 오후에 경기도 하남의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인데, 네. 20층에 살고 있던 30살 김모 씨가, 네. 30대 김모 씨가 바로 윗집 21층에 있던 60대 노부부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다행히 살아 계신데, 네. 문제는 이것의 지금 도망을 갔습니다. 살해한 다음에 도주를 해서 지금 경찰이 추적 중이고, 네. 문제는 이 싸움의 원인이 바로 층간소음이었다는 인근 주민들의 증언이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층간소음은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층간에 발생하는 소음이 너무 이제 많이 있었고, 또 주말에 그 할아버지 노부부 집에 손주들이 많이 왔다라는 네, 얘기가 손주들, 있습니다. 네. 손주들이 오다 보니까 많이 쿵쾅쿵쾅 뛰어났던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그걸 참지 못한 아랫집 30대 남성이 뛰어 올라가서 노부부를 살해한 거죠. 네, 결국 이 층간소음 문제가 살인 사건까지 불렀군요.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죠, 차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은 뭐 간간히 심심치 않게 들리면서 참 안타깝게 하는 건데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서 그게 더 안타까운 점인 것 같고요. 2015년 7월이었죠. 부천 연미구 연립주택에서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남성이 있었는데요. 이 또한 아래층에 사는 C씨가 그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르면서 일어난 사건이었고, 물론 네. 그 원인이 층간소음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2015년 9월에는 아예 한 남성이 너무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네. 자기 집에 그냥 가스밸브를 열어놨다고 신고를 하는 바람에 전 주민들이 다 대피를 하고 그랬는데, 그게 층간소음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뭐 폭발이라도 시키겠다는 기세로 신고를 하는 바람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고 대피만 했습니다만, 네.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변 예, 기자. 그렇습니다. 그 환경부가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원을 받는 공간인데, 이 민원에 들어온 지금 민원 양을 보면 2012년에 7천 건이었던 게 3년 사이에 2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거 정말 층간소음이 굉장히 많이 지금 우리 사회에 큰 단면을 보여주는 그 커다란 문제라는 것이 보여지는데, 이게 단순히 층간소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뭐 강아지 울음소리가 들린다. 네. 그리고 담배 연기가 위로 올라온다라는 또 이런 내용의 민원도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유성원 변호사님, 층간소음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직접 경험하지는 않고, 네. 우리 여동생이 분당에 살 때 경험을 해가지고, 결국은, 네. 아래 윗집 간에 싸움이 벌어지니까, 결국 피해자셨던 겁니까? 가해자 쪽에 했죠. 아, 근데 위쪽에 가셨군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랫집이 너무나 예민하다. 항상 그 가해자하고 피해자 입장 다르니까. 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뭐 저런까지 뭐 살인사건 이런 건 아니더라도 이런 분쟁이 있어지면 결국은 그 같이 사는 게 힘들더라고, 아랫집에서. 그래서 여동생은 서울로 이사를 나오고 말았습니다. 네. 자, 층간소음 문제 좀 슬기롭게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 같고요. 이번에는 아들뻘 되는 입주민에게 매맞는 경비원의 사연이 또 가슴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변종국 기자, 어떤 얘기인가요? 예, 그 수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수원에 있는 한 아파트에 복도에 유모차가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주민이 이 유모차 좀 치워달라고 이제 경비원에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 경비원 아저씨는 이거 제 것이 아니라 입주민 소유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짜고짜 입주민이 경비원을 때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전치 2주에 좀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 치료 중인데, 또 이뿐만이 아니라 경남 창원에서는 그냥 단순히 경비원의 말투가 공손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60대 남성이 자기보다 14살이나 많은 경비원을 또 때려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 유모차 그렇군요. 치우는 게 경비원 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경비원에 대한 갑질, 이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지난해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경비원이 역시 그 젊은 한 입주민에게 90도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갑질 아파트다, 이런 비난 여론이 퍼졌죠. 네. 그러니까 기자들이 같이 찾아가니까 그 아파트의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황당했죠. 한번 들어보시죠. 어디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다 하고 들어가거든요. 아침에 요 시간에는 너무 밀리고 하니까 누가 한 전화를 드렸어요. 문에 들어오니까 그건 해주시다가. 그런데 우리가 인사를 강요시키는 건 전혀 없어요.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좀 전에 보셨지만은 여상훈 변호사님,
여고생이 지나가는데도 90도로 인사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저 아파트 측 얘기 들어보면 저게 다 경비원들이 자발적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아니, 저게 나이 60, 70 된 분이 자발적으로 하겠습니까? 네. 여고생이 오히려 경비원한테 인사를 깍듯이 하죠. 어른이신데.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게 지금 이 아파트 경비원들의 신분이 아주 불안정하다는 거죠. 네. 이분들이 대체로 용역 회사에서 고용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네. 이 경비원들이 조금만 그 입주민들하고 어떤 분쟁이 발생하면은 네. 아파트 대표자 회의, 입주자 관리 이런 사람들이 이 용역계약을 해지해버리면요. 네. 하루아침에 경비원들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보통 네. 아파트 경비원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 노후에 여러 가지 생계가 좀 막연해서 일하시는데 네. 이렇게 그 생계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자리가 막연해지니까 어떤 온갖 수모에도 참아야 된다는 거. 네. 이게 이 경비원들의 신분을 정말 불안정하고 이걸 진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네. 그 좀 큰 문제가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건, 사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올 여름 휴가지에서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